안녕하세요. 오늘은 2021년 9월 9일입니다. 지금 장전이고 더존비존 제가 분할 매수했고 이거 당일 단탄 아니에요. 잘게 분할 매수해서 지금 들고 왔고 현재 수익이 난 상태입니다. 요렇게 수익이 난 상태인데 7317주 제가 들고 있거든요. 요거를 제가 10만원에 일단 걸어 놓고 10만 500원에 걸어 놓을게요. 4,317주를 10만 500원에 걸어 놓고 뭐 또 다른 매매를 또 해야 되니까 일단은 걸어 놓겠습니다. 이렇게 걸어 놓고 나머지 3,000주도 10만 1,000원에 또 걸어 놓고 또 다른 계좌로 단타를 좀 치러 가보겠습니다. 이게 뭐 10만원 올지 안 올지 잘 모르겠어요. 일단은 걸어 놓고 장전이니까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. 정정할 수도 있습니다. 이거는 상황에 따라가 일단 두 개 이렇게 걸어놓고 또 다른 종목을 또 보러 가야 되니까 일단 이렇게 걸어놨습니다. 일단 뭐 오늘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. 더존비전 제 생각에는 뭐 흐름이 좋아가지고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2021년 9월 9일 오후입니다. 아까 전에 오전에 장전에 제가 이렇게 7,317주를 10만 500원, 뭐 10만 1,000원에 이렇게 걸어놨는데 지금 매도 치기 위해서 일단은 좀 주문 취소하고 일부 주문 취소하고 좀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. 지금 4,317주 빼놓고 3,000주 일단 매도 취소했습니다. 위에 걸어놓은 거 지금 조금씩 분할 매도 한번 해볼게요. 힘있게 팍 이렇게 안 올라오네요. 이게 조금씩 움직이는 종목이라서 생각보다 뭐 이렇게 빠르게 움직이지는 않네요. 시장이 또 오늘 또 거지 같습니다. 요즘 또 보면은 대형주들, 우량주라고 하는 종목들 뭐 조금 악재가 나오면은 그냥 기본 뭐 한 2, 3일 내에 한 5%, 10% 빼는 건 그냥 여사일이죠. 삼성전자, SK하이닉스 7월 달에 그렇게 폭락시키더니 뭐 그 후에도 또 게임주들 또 그렇게 NC소프트 그렇게 폭락시키고 어제는 아모리 퍼시픽 개급락했고 또 네이버 다음 카카오죠. 그런 종목들 뭐 인증사정 없이 그냥 트니까 시장이 흉흉합니다. 사실 잘게 이거 더존비전 분할 매도 한번 해볼게요. 우선 한 100주 정도 92,000원에 한번 걸어볼게요. 네, 걸었습니다. 매도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. 요즘 시장이 진짜 장난 아니에요. 이거 단타 아무것도 들고 안 다니는 사람들, 그러니까 당일 단타하는 사람들은 뭐 장이 좋든 나쁘든 뭐 이래 상황에 따라 가지고 내가 매매를 할 수 있다는 어떤 선택이 있는데 이래 보유해가지고 넘어왔는데 갑자기 이렇게 악재가 나와버리면은 뭐 카카오 같은 경우, 네이버, 어제 오늘 아모리 퍼시픽 같은 경우 이건 정말 손을 쓰기가 힘들어요. 방금 매도됐습니다. 하여튼 잘게 이거 더존비전 매도를 한번 쳐볼게요. 제가 오늘 목소리가 좀 안 좋습니다. 최근 컨디션이 좀 안 좋아가지고 가을이 돼서 그런지 또 목소리가 좀 갔어요. 피곤하면 저는 좀 목소리가 좀 가거든요. 요즘 뭐 책도 내고 강의 준비도 하고 뭐 이런다고 출판사에서 이제 책 원본 파일 제가 책에 뭐 이렇게 정리해가지고 보냈는데 그거 좀 원본 파일 왜냐하면 이제 책에 실을 때 해상도가 달라지니까 원본 파일을 주면은 조금 깨끗하게 나오는가 봐요 책이.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정리하고 이런다고 좀 밤늦게 좀 일 좀 하고 이랬더니만은 컨디션이 좀 떨어진 상태입니다. 더존비전 10만원 정도는 갈 것 같은데 되들고 있으면 지금 시장도 흉흉하고 이래가지고 그냥 매도 치고 이렇게 나오려고 하는 중이에요. 500주입니다. 500주 방금 매도 쳤습니다. 시장 얘기를 좀 더 하면은 정말 믿을 종목이 없는 것 같아요. 지금 뭐 우량주라고 해서 그래 정부에서 이렇게 규제안을 자꾸 내는데 뭐 카카오에 대해서 규제를 이제 한다고 하잖아요. 뭐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애초에 그러면은 카카오를
뭐 4차 산업 그리고 언택트 관련주로 해가지고 키워주지를 않았어요. 허가를 안 내줬어야 되거든요. 이렇게 금융 관련해가지고. 근데 라이센스하고 다 있거든요. 그런데 이제 정치인들이 말 한마디에 그냥 이래 분위기 조성해버리니까 중국이 얼마 전에 빅테크 관련주들 개급락했잖아요. 그 반등도 못하고 그 시진핑이 한번 뭐 공동 부윤이 뭐니 이 제재안을 발표해버리니까 중국 내에 있는 빅테크 관련주도 완전 급락해가지고 그냥 외국인들이 봤을 때는 역시 공산주의자들 믿을 게 안 된다. 시장은 그냥 뭐 시장의 흐름에 맡기고 이래 뭐 수요와 공급 뭐 주식도 마찬가지죠. 그런 논리대로 이렇게 놔둬야 되는데 꼭 자기들이 한 번씩 이렇게 뭐 정권 차원에서 공산당들 그렇잖아요. 중국. 하여튼 그래 버리니까 외국인들이 이제 신뢰를 못 가지는 거죠. 중국 주식에 관해서. 그러니까 중국이 급락을 하니까 우리나라 시장도 지금 뭐 중국은 아니지만은 또 정치인들이 또 선거철이 또 다 되오니까 근데 그 사람들 표 계산 잘못하는 거 아닌가 싶어요. 제가 이래 주식하는 사람 입장이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아니 지금 카카오 지금 주주나 네이버 주주가 지금 몇백만 명인데 개인 투자자들 인정사정 봐주지 않고 그냥 말 한마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소상공인 뭐 위한답시고 그런 식으로 해버리면은 아니 개인 투자자들은 어떡하란 말입니까? 눈 뜨고 당하는데 그 사람들 말 한마디에 시총이 뭐 몇십 조씩 날아가고 이러는데 국민연금 들어있는 우리 일반 국민들도 있잖아요. 카카오, 네이버 전부 다 국민연금 엄청 많이 들고 있는 거잖아요. 그런 거는 생각을 안 하시는가 봐. 그냥 1차원적으로 그냥 앞에 일들만 지금 또 걸어놨습니다. 1차원적으로 그냥 뭐 주위에서 무슨 얘기가 나오면 거기에 반응해서 뭐 제재를 하겠다. 자기들은 말 한마디 해버리면 되겠지만 이거 신중하지 못한 말 한마디, 정치인들의 말 한마디 정말 시장에서는 크게 이거 요동칩니다. 외국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한국 정부 또 빅테크 관련주들 규제하는갑다. 이러면 외국인들이 어떡하겠어요.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도전비율 1,500주 지금 매도한 상태입니다. 카카오 같은 경우 어제 같은 경우 외국인들이 완전히 진짜 뭐 작정하고 매도했죠. 외국인들이 신뢰를 잃어버리면 그냥 집중포화가 되는 거예요. 그 종목은. 그래 그런 것들은 생각하지 않고 그냥 1차원적으로 단순하게 그냥 뭐 상생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옛날에 그런 거 있었잖아요. 골목시장 보호한다고 해가지고 대형마트들 규제했잖아. 근데 그게 효과가 있습니까? 사실 저는 별로 효과 없다고 보거든요. 아니 소상공인은 물론 소상공인 보호하는 것도 물론 맞는 말인데 소상공인 보호한다고 해서 일반 국민들이 그 피해를 감수하면서 그렇다고 해서 소상공인 시장에 일반 국민들이 주말에 갑니까? 안 가죠. 그냥 대형마트 쉬는 날 장 안 보고 있다가 대형마트 장사하는 날 갑니다. 효과 별로 없어요. 실질적으로 효과. 그런 거 보면 참 뭐 할 말은 많지만 좀 안타까워요. 카카오 들고 있는 사람, 뭐 네이버 들고 있는 사람들 지금 심정이 어떻겠습니까? 정말 그런 사람 생각하면 좀 진짜 안타깝습니다. 제가 주식한 입장에서 저도 옛날에 정말 개고생 많이 해봤잖아요. 그냥 없이 하한가도 맞아보고 아무 잘못 없습니다. 개인 투자자들. 물론 판단 잘못한 건 있겠지만 때에 따라서 그냥 그 종목 내부적으로 뭔가 갑자기 악재가 나와가지고 아니면 외부적인 어떤 뭐 말 한마디에 돌발 악재 같은 거 나와가지고 그냥 급락해버리면 이거 답이 없어요. 개인 투자자들은. 그냥 눈 뜨고 당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정치인들, 특히 정치인들 말 조심해야 된다고 봅니다. 규제하면 합리적으로 이렇게 법에 의거해가지고 뭐 언론 플레이 할 게 아니고 이렇게 해가 따져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거 저런 거 생각 없이 그냥 뭐 분위기에 이렇게 해버리는 거 정말 저는 그거 문제 있다고 봅니다. 자기들이 그 피 같은 전 재산 개인 투자자들 들고 있는 사람들 정말 어제 오늘 잠 못 잤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. 카카오, 네이버, 기타 등등. 그러니까 그런 것들 저런 것들 이렇게 생각하면은 좀 안타깝습니다. 시장도 별로 좋지 않고 오늘 또 옵션 만길이죠. 그래서 그런지 뭐 가는 종목들은 잘 가지만 못 가는 종목들은 거의 뭐 지금
흘러내리고 있어요. 지금 계속 잘잘하게 지금 매도 치고 있습니다. 매도 주문이 하여튼 요즘 뭐 시장이 정말 불안불안합니다. 뭐 대형주라고 우량주라고 믿고 있다가는 뭐 갑자기 급락해 버리니까 이 급락폭이 예전과 또 달라요. 이 분위기가 물론 시장이 이거 돌고 도는데 요즘은 뭔가 악재가 나왔다 하면은 대형주도 그냥 한 10% 2, 3일 내에 10% 빠지는 거는 그냥 보통이에요. 어디서 짱돌이 날아올지 모릅니다 지금. 밑으로 천주 틀어야 되나? 하여튼 지금 더존 비전 계속 이렇게 매도 치고 있습니다. 한 7억치 되는 거를 뭐 98,000원 위에서 저는 매도 치려고 이렇게 하는데 치다 보니까 이 종목 자체가 또 뭐 크게 거래량이 엄청 실리는 종목은 또 아니니까 더존 비전이 시간이 좀 걸립니다. 한호가에 그냥 틀 수가 없어요. 누가 받쳐주면은 뭐 7,000주 그냥 틀어버리면 되는데 이거 달래가면서 매도해야 되거든요. 왜냐하면 이거 누군가 팍 틀어버리면 또 여기 보유했는 사람들 잘 올라가는데 지금 또 그 사람들 놀랄 수도 있고 또 그 사람들한테는 좀 미안하죠. 뭐 이런 거 저런 거 생각할 필요 없이 그냥 막 해버리면 되겠지만 또 그렇게 하면은 또 저도 별로 좋지가 않아요. 왜냐하면은 뭐 조금 손해보고 또 틀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살살 트는 게 맞고 그렇습니다. 이거 당일 단타 아니고 잘잘하게 지금 뭐 매수해가지고 좀 들고 온 거예요.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. 서브 계좌입니다. 본 계좌는 오늘 단타 두 종목 쳤죠. 홍준표 관련주 보강산업 한번 들어갔다가 손절하고 나왔다가 다시 들어가가지고 뭐 어쩔 거 먹고 나왔고 그리고 위메이드 게임즈 오늘 반등할 때 오후에 점심시간 좀 지나서도 움직일 때 그때 조금 높은 위치였지만 매수했거든요. 매수하니까 또 밑으로 또 흔들더라고. 그래가 또 추가 매수도 해가지고 그냥 2.6% 수익 내고 나왔습니다. 그거는 이제 카페에 올렸습니다. 요거는 내가 한 10만원 정도까지 보고 조금 더 들고 가려고 하다가 지금 컨디션도 안 좋고 뭐 할 일도 밀려있고 책 관련해서 뭐 정리할 것도 있고 또 강의를 10월 달에 할 건데 그래가 강의 또 준비도 좀 해야 되고 이래가지고 그냥 이것저것 신경 쓰기 싫어가지고 이렇게 그냥 매도 치는 거예요. 흐름은 나쁘지 않습니다. 제가 봤을 때 대존 비전. 그리고 지금 매수해서는 먹을 구간 좀 위태위태해요. 제가 봤을 때 밑에서 올라올 때 이렇게 매수했으면 좀 괜찮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요. 더존 비전 이 종목도 회사는 뭐 독점적이죠. 우리나라 1등 그 회계 관련해가지고 우리나라 1등 업체고 실적도 계속 성장 중입니다. 단지 이제 저번 2분기 때는 이제 증권사라든지 뭐 금융당국 뭐 금융업체에서 뭐 기대했던 컨센서스에 좀 부합하지 못한다. 물론 성장을 했습니다. 전분기 대비 그리고 전년 동기 대비 했지만 그 성장폭이 뭐 좀 약간 둔화됐다 이래가지고 좀 흘러내렸죠. 시장도 좀 그렇고 그건 누가 뺏는 것 같아요. 이 회사 자체는 나쁘지 않은데 그래가지고 좀 흘러내리다가 좀 밑으로 뺐다가 지금 또 최근에 또 급반등하는 중이었습니다. 말을 좀 이어가자면 요즘 스윙이나 중장기 매매하는 사람들 참 불안불안하실 거예요. 아까도 얘기했지만 당일 단타 하는 사람들이야 4,317주 저것도 매도 취소해가지고 여기서 다 틀어야 될 것 같아요. 잘게. 취소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. 그 단타 하는 사람들은 당일 이렇게 뭐 시장 좋으면 조금 더 물량 조절하고 시장이 안 좋으면 조심하고 매매를 안 하든가 이렇게 쉰다든가 자기가 자신 있을 구간에서만 이렇게 기다려서 이렇게 매매를 하면 되지만 매수해서 들고 다니는 수익 매매나 중장기 매매 하시는 분은 뭐 아주 장기로 보는 사람들은 뭐 시장 1위 1비 할 거 없으면 호가창도 볼 필요 없고 HTS 자체를 볼 필요가 없죠.
뭐 아주 길게 본다면은 뭐 극단적으로 이제 결과가 달라질 수는 있겠지. 대신 그렇지만 이제 스윙으로 매매하시는 분들은 지금 뭐 들고 다니기가 힘들어요. 지금 제가 봤을 때 뭐 대형주라고 해가지고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는 것이 아니고 뭐 그냥 인정 사정 없이 밑으로 빠지는 경우가 워낙 많다 보니까 불안한 거예요. 이게 그게 또 누군가한테는 또 기회가 될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뭐 개인 투자자들이 계속 매수할 수 있는 여력 없잖아요. 아, 돈만 무한정 있으면 뭐 내리든 말든 뭐 아주 길게 보고 뭐 그냥 계속 매수해가지고 평단가 계속 낮추면 되겠지만 뭐 대형주들 뭐 망할 회사만 아니면 기다릴 생각하고 근데 일반 개인 투자자들이 그런 투자 자금 그리고 여유 없습니다. 적정하게 뭐 들어가서 수익 내고 나오고 또 갈아타고 뭐 이런 전략을 펼쳐야 되는데 정책 당국에서 그냥 말 한마디 한번 해버리니까 몇백만 명의 주주들이 지금 이렇게 개고생하는 거예요. 지금 제가 욕도 할 수 있는데 뭐 이거 방송에서 욕도 하면 또 안 되기 때문에 그냥 그런 겁니다. 그 사람 심정들 알아요. 지금 들고 있다가 카카오라든지 네이버 들고 있다가 지금 갑자기 뭐 뒤통수 맞은 사람들 자기들이 라이센스 다 내줘 놓고 4차 산업 뭐 이렇게 회사면서 작년에 엄청 띄웠잖아요.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. 그 금융 관련해가지고 핀테크 관련해서도 라이센스 다 가지고 있고 근데 느닷없이 또 뭐 그냥 언론 플레이 하듯이 그래 버리면 좀 부당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주주분들 힘내시길 바랍니다. 체결되었습니다. 또 매도 주문 접수 이렇게 안 좋은 완료되었습니다. 험한 또 시장이 또 있는 반면에 3,000주 남았네요. 이제 현재 요 정도 4,317주는 매도 쳤고 평당 98,109원 정도 되네요. 지금 현재 남은 거는 이제 한 3,000주 남았습니다. 3,000주 또 분할 매도 해야 되겠죠. 여기서 어쨌든 시장이 좀 분위기가 흉흉하고 종목이 막 가는 종목만 가고 안 가는 종목들은 급락하고 이렇게 갈리는데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. 그 기운 내시길 바랍니다. 물려있는 사람들 아니면 큰 손실 보고 있는 분들 또 좋은 장이 또 돌아오면 또 반등도 할 수 있고 뭐 이러니까 뭐 지금은 좀 억울하고 뭐 갑자기 뒤통수 맞아가지고 정말 경황도 없고 이렇게 했지만 또 시장이 좋아지고 또 뭐 이렇게 하다 보면 또 회복될 수도 있으니까 아무쪼록 기운 내시고 힘내시길 바랍니다.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. 저도 겸손해야 됩니다. 이거 왜냐하면 지금 시장도 안 좋은데 제가 더존 비존 이거 수익 나는 거 이거 매도 치는 거 이것도 사실 기분 안 좋을 수도 있거든요. 이렇게 보면은 보시기에 따라 가지고 뭐 그렇습니다. 저도 마음이 시장이 좋을 때 이렇게 매도 치고 이렇게 하면 다 기분 좋고 뭐 들고 있는 사람들도 수익 나고 이러면 뭐 괜찮겠지만 또 시장이 안 좋은데 이렇게 매도 치고 수익 내고 지는 수익 뭐 몇천만 원씩 내고 뭐 이러면은 또 보시는 분들에 따라 기분도 안 좋을 수도 있거든요. 그 점 조금 미안하게 생각합니다. 어쨌든 제가 오늘 매도 치는 거기 때문에 영상을 올리는 거예요.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.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. 매도 주문이 목이 잠기니까 이 컨디션이 안 좋으니까 저는 목부터 가거든요.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. 옛날에 노래를 주식 안 되고 뭐 이럴 때 노래에 또 빠져가지고 또 스트레스 풀고 이러다 보니까 그때 이제 성대가 좀 갔습니다. 사실 약간 허스키하게 됐죠. 그때는 이제 제가 락 음악을 좋아해요. 특히 헤어메탈, 그 소위 말해서 헤어메탈이라고 하죠. 그거를 이제 헤비메탈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고 헤어메탈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. 왜냐하면은 그 락 가수들이 거의 다 머리가 길잖아요. 그래서 그걸 특징적으로 잡아가지고 헤어메탈 뭐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. 제가 좋아했던 락 그룹은 특히 영국 밴드 음악 아니면 미국 밴드 음악 좀 좋아했습니다. 우리나라 음악은 사실 요즘 트로트도 뭐 많이 유행하고 하지만 저는 트로트 음악 정말 거의 안 좋아합니다. 듣지도 않고 뭐 누가 가수가 누군지도 몰라요. 사실 관심이 없으니까. 제가 나이가 좀 있다 보니까 제가 옛날 좋아했던 가수는 뭐 본조비, 존 본조비 좋아했고
그리고 뭐 스키드로 그런 그룹들 좀 좋아했고, 세바스찬 바흐죠. 스키드로의 보컬. 그 사람 보컬 정말 장난 아닙니다. 제가 봤을 때 이때 역사상 그 밴드 음악 중에서 가장 고음이고 가장 맑은 목소리, 고음에서 그게 스키드로우의 세바스찬 바흐가 아닌가. 근데 인성이 좀 문제가 있다고 또 말들이 많죠. 그 원래 존 본조비와 같이 밴드를 본조비에 같이 합류하려고 했었던 이 기타리스트가 있었는데, 그 사람 별명이 뭐 스네이크 뭐였는데 정확한 이름도 다 기억이 안 납니다. 옛날에는 뭐 기억하고 그 사람 참 좋아했는데, 그 사람이 본조비 그룹에 합류를 못했어요. 본조비 친구인데, 근데 이제 그 본조비가 그러면 너 나름대로 밴드를 꾸려라. 그러면 내가 너를 키워주겠다. 뭐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친구를 좀 키워줬죠. 근데 그 친구가 이제 스키드로우라는 그 밴드를 만들었어요. 본조비 친구가. 그래가지고 그 영입을 했죠. 그 드러머, 뭐 기타리스트, 보컬 뭐 이런 사람들을 영입을 했어요. 그 사람이. 그래가지고 스키드로우라는 밴드를 완성해가지고 뭐 공연을 하니까 본조비 공연 전후에 본조비가 넣어준 거예요. 본조비는 완전 슈퍼스타니까 세계적으로. 그래가 그 밴드 음악 중에 뭐 보니까 세바스찬 바흐라는 어떤 보컬이 뭐 키도 크고 얼굴도 잘생기고 뭐 보컬 작살 나거든요. 그러니까 그 완전 여자들한테 완전 먹어주는 거예요. 그래가 그 스키드로우라는 밴드가 떴죠, 세계적으로. 특히 일본하고 우리나라에서 많이 떴습니다. 미국에서도 떴지만 뭐 미국에서 뜬 거에 비해서는 우리나라하고 특히 일본에서 많이 떴죠. 그래가지고 그 스키드로우가 일본 공연도 가고 이러면 뭐 여자들 막 비명 지르고 완전 막 기절하고. 어쨌든 본조비 그 서브 역할을 했죠. 그 사람이 공연 다닐 때. 그러다가 이제 본조비가 키워놨더니만 그 세바스찬 바흐가 지가 이제 스타가 되니까 너무 이제 거만해진 거지. 그래가지고 본조비한테 안 좋게 얘기하다가 뭐 들리는 썰에 의하면 뭐 둘이 싸웠다. 근데 체급상 그 세바스찬 바흐는 스키드로우의 이제 메인 보컬 그 사람은 키가 190이 넘어요. 193 뭐 이 정도 되는데 본조비는 뭐 180대잖아요. 그러니까 싸워도 실제 뭐 주먹 다짐 하진 않았겠지만 어쨌든 분위기가 험악하게 뭐 하여튼 그렇게 됐는가 봐. 키워줬더니만은 그만하게 뭐 본조비를 싣고 다닌다든가 뭐 이러니까 본조비 귀에 들리니까 그거 가지고 이제 본조비하고 싸우는 거지. 그 후에 이제 낙동강 오리알이 된 거예요. 아무리 자기 친구가 만든 밴드지만 그 메인 보컬이 싸가지가 없다. 이래가지고 하여튼 그래가지고 걔들이 내리막을 끌었죠. 스키드로우가. 그것만 안 했으면 스키드로우도 제 생각에는 본조비급 정도의 어떤 그룹은 안 됐겠지만 뭐 그래도 어느 정도는 계속 할 수 있었을 건데 그 후에 뭐 좀 내리막을 걸었습니다. 그리고 그 사람 또 메인 보컬이 또 탈퇴도 하고 그룹도 깨지고 이러면서 한때 그 그룹 참 좋아했었는데 어쨌든 그렇게 됐고. 그리고 헤어 메탈 중에서는 뭐 파이어하우스라고 있어요, 미국에. 그 그룹도 좀 좋아했었고 그 그룹 음악도 좀 좋아했었고. 그리고 영국 밴드 음악 중에서는 뭐 콜드플레이 좀 좋아했고. 콜드플레이 음악들이 사실 질리지가 않아요. 지금 들어도 정말 질리지가 않습니다. 여러 가지 음악들이 있는데 300주 지금 또 매도 칩니다. 하여튼 콜드플레이 음악들 자주 또 들었고, 제가 우울할 때예요. 그때 주식 뭐 잘 안 될 때. 근데 그 음악 들으면서 노래 따라 부르고 뭐 이렇게 하면서 제가 위안을 많이 받았습니다. 여러분들도 또 주식하다 보면은 잘 안 되고 안 풀리고 이럴 때 뭔가 낙이 있어야 되잖아요. 낙이 없으니까 뭐 온통 주식 생각이고 괴로우니까 뭐 음악에 조금 취미를 또 가지고 이렇게 또 한 적이 있었습니다, 제가. 그리고 제가 또 현재 지금 또 듣고 있는 음악인데 퀸이라고 있어요. 퀸 아니고 옛날 그룹. 그러니까 그 보컬이 그거 있잖아요. 에이즈로 죽었는 보컬 있잖아요. 그 스위스 몽트레에서 죽었는 누굽니까? 퀸. 옛날 그룹. 그 보컬 이름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노. 그 아랍계 있잖아요. 그 사람 영화에도 나오고 스토리가
그 퀸은 제가 좋아한 적이 없습니다. 사실 그 음악 스타일은 약간 올드한 스타일이라가 저는 별로 안 좋아했고, 킨이라고 있어요. 철자가 K-E-A-N-E라고 있습니다. 2000년대 초반 그룹인데 그 영국 그룹이에요. 그 보컬이 백인인데 그 목소리가 굉장히 맑아요. 그 대표적인 음악으로 뭐 Everybody's Changing이라고 노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음악이 있는데 그 그룹 음악을 또 좋아했습니다. 제가 그 약간 음악 중에 보면 약간 철학적인 내용 가사 그런 것들이 좀 있어요. 그래가 그 가사 같은 거 이렇게 좀 생각해 보면서 들어보면은 제가 좀 우울한 시기에 주식하다 안 될 때 그 그룹 퀸 아니고 퀸 그 음악 좀 많이 들었고 지금도 듣고 있습니다. 한 번씩 오늘도 들었어요.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밴드 음악 좀 많이 들었습니다. 그리고 최근에 좋아하는 가수는 제가 약간 올드해서 그런지 별로 없어요. 매도 별로 주문이 없고 체결되었습니다.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. 그렇습니다. 하여튼 지금 거의 다 매도 쳐가네요. 이제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. 더 준비죠. 매도 주문이 하여튼 체결되었습니다. 밴드 음악들 들으면서 노래 따라 부르고 제가 노래 부르고 매도 이러면서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. 스트레스 정말 많이 풀었던 것 같아요. 여러분들도 뭐 어떤 음악이든 본인이 좋아하시는 본인이 일의 감정이 움직일 수 있고 뭐 위로가 될 수 있는 뭐 트롯이라도 그런 음악 같은 거 듣고 이러면서 스트레스 풀고 매도 주문이 뭐 이렇게 하면 좋을 것 체결되었습니다. 같아요. 주식하면서 스트레스 많습니다. 수익이 나도 매도 주문이 스트레스고 체결되었습니다. 수익이 안 나면 더 스트레스죠. 특히 전업 매도 투자자들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. 정말 심리적으로 죽어나갑니다. 수익 안 나면 정말 지옥이죠, 매도 지옥.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. 그럴 때 뭔가 취미 같은 거 있으면 좋아요. 저는 또 그림 같은 거를 또 좀 그렸거든요. 최근에 이제 그림 같은 거 좀 다시 좀 해보려고 이렇게 해보니까 이 시간이 잘 안 나네요. 시간이. 종목 정리하고 뭐 장 끝나고 종목 분석하고 내일 공략할 종목들 뽑아놓고 뭐 이러면은 시간이 잘 안 나요. 거기에다 뭐 책 낸다고 또 뭐 이것저것 하고 강의 준비하고 이러니까 잘 안 돼요. 이 시간이. 짬이 좀 나면 그림 좀 그리고 싶은데 300주 밑으로 틀었습니다. 이제 300주 남았어요. 아 시간 오래 걸립니다. 이거 진짜 트는데 여러분들도 취미 같은 거 좀 가지면서 주식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. 마음이 여유가 없겠지만 뭐 아무것도 안 들어오겠죠. 물론 뭐 스트레스 많이 받고 이러면은 그냥 그래도 취미 같은 거 하나 본인이 좀 위안을 받을 수 있는 좀 거기에 몰두할 수 있는 그런 걸 좀 가지면 주식에 약간 도움되는 것 같아요. 스트레스가 조금 분산된다고 해야 되나? 사실 주식은 뭐 기술적인 거 물론 중요합니다. 기본은 기술적인 게 돼야 되니까. 그러나 기술적인 거는 어느 정도 하면 어느 정도 수준에 도달해요.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? 심리적인 겁니다. 자기 컨트롤.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. 아, 방금 다 매도됐습니다. 4,800 정도 수익 났네요. 평단은 98,000, 뭐 94만? 뭐 이 정도에서 다 매도됐네요. 7,317주. 그러면 올해 이 서브 계좌 한번 볼게요. 서브 계좌. 현재까지 이렇습니다. 뭐 종목이 좀 작은 것 같노. 아, 2월달이라서 그렇다. 1월달부터 한번 볼게요. 다 안 나옵니다. 한 번에. 이제 이렇습니다. 오늘 9월 9일까지 뭐 매매 영상 올린 것들도 있고 안 올리는 것들도 있고 그렇죠. 삼성 SDI 지금 장이 안 좋아요. 지금 웬만한 종목들 다 내리고 있어. 더존 비즈오는 지금 두 번째 매매가 총 한 5천만 원 정도 수익 났네요. 카카오. 와, 이거 보면 진짜 안타깝습니다. 이거 진짜. 들고 있는 사람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? LG화학. LG화학도 그냥 뭐 내리꽂았죠. 셀트리온도 내리는 중이고. 현재까지 1억 9천 넘게 수익 났습니다. 이 정도로 지금 1월달부터 9월까지 매일 매매하지는 않았고 뭐 매매 안 한 달도 있고 뭐 이렇습니다. 그냥 매매할 때는 영상을 녹화하기 위해서 이거는 조금 계좌를 매매할 때마다 이제 영상을 좀 찍다 보니까
이렇게 보면 매매 종목수가 많은 것 같은데 매일매일 매매하진 않았어요. 현재 이렇습니다. 시장이 또 흉흉하다 보니까 여러분들 많이 스트레스 받고 뭐 힘들고 이렇게 했지만 심리 조절 잘 하셔야 됩니다. 아까도 얘기했지만 카카오 지금 뭐 급락 중이네요. 위험해 보입니다 진짜. 심리 조절을 왜 잘해야 되느냐 하면은 기술적으로 아무리 완성도 높은 뭐 어떤 보는 관점이 있어도 내가 마음이 급하다든가 마음이 쫓긴다든가 뭐 손실만회를 빨리 하려고 한다든가 뭐 심리적으로 쫓기면 그 기술적인 게 사실 무용지물에 가까워요. 마음이 급하다 보면 그냥 막 달려들거든. 그래 그런 조절이 돼야 돼요. 이것도 경험이 쌓이면 이제 그 심리 조절도 좀 되는데 어쨌든 심리 조절이 가장 중요합니다. 그 심리 조절 잘 하시고 아무쪼록 기운 내시길 바랄게요.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